예, 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올해 1월도 절반이 더 지났습니다. 참 흘러놓으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추우셨죠? 지금 시각 6시 4분인데요. 오늘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진행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옆에 사진, 어제 경주 루지월드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 작년 11월 19일 날 개장을 했는데, 개장한 지 겨우 한 달, 이제 2달 다가오는 시점인데, 혹자는 경주시 관계자들, 대한민국 루지월드 가운데, 루지장 가운데 경주가 가장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안전을 놓친 부분이 없는가, 이게 왜 경찰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 앞두고 외동 쪽에 임시선별진료소 경주시 설치한다는 소식도 있고, 오늘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전국 지자체 분석했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 한번 오늘 대한민국 뉴스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우리 경주 소식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를 하면서 경주의 세계 요양병원에서 12월 달부터 멀게나 23일 이때부터 코트 격리에 들어가 있고, 또 경주시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한 곳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14일까지 7일부터 14일까지 무려 21명이나 발생해서 이거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그리고 톱뉴스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2개 병원에서 더 이상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21명이나 발생했던 그 요양병원, 여기서는 지난 주말 휴일 17명이나 더 발생을 하면서 무려 38명이나 집단 감염이 되고, 이게 외부에서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환자 한 명이 이상하면서 이상 증세를 호소하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게 불과 며칠 일주일 사이에 무려 21명이 나오고 주말 휴일까지 38명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매우 심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이 요양병원만에서 추가 발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진정서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쪽 요양병원, 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3개에는 코트 격리도 들어가고 매일 종사자, 환자 전원 대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단검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엄청 고통이 심할 거잖아요. 근데 걱정도 크고 이랬는데 더 이상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한숨은 좀 쉬게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오늘 5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경주 지역에 요양병원하고는 무관합니다. 요양병원하고는 무관하고 다행스럽게 오늘 5명 발생을 하면서 우리 경주시 누적 확진은 1920명이 됐고요. 1월 들어서만 144명째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어제까지 38명이 나왔다는 이 요양병원은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한 150여 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데 병동이 3개 있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병동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1개의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다. 병동마다 하나씩. 평균적으로 50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썼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환자들 서로 간의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시설이 열악했던 문제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입원 환경이나 병원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철저한 조사나 혹시 법 위반이 없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진단검사는 어제 943명, 그래서 누적으로 38만 5,76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요. 접촉자로 자가격리되신 분은 어제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격리 중인 분은 85명, 누적으로 우리 경주에 13,737명이 지금까지 자가격리 되셨다는 소식이고요. 백신 접종, 어제는 휴일이어서 추가로 없었고, 1차 접종이 21만 1,917명 해서 84.04%, 2차 접종이 20만 4,604명 해서 81.14%, 3차 접종이 11만
55명 해서 45.9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많이 느리는, 물론 이제 부작용이 특히 뭐 어린이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을 느리면서 개인위생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미크론은 워낙 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2.5배의 확산력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마스크를 지금은 제일 잘 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물론 백신 접종을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영상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경주시에서는 설 명절 앞두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외동읍 일대에 대해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합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외동읍민체육관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러니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체 직원이나 가족 뭐 누구나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외동업 쪽에서 누구나 다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라도 외국인 쪽에서 또 확산이 나올 우려를 사전에 좀 차단하자, 이런 선제검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외동읍민체육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는 점심시간도 가능하고요. 시민운동장 선별진료소는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는 식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 점심시간은 제외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경주 포커스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 경주 루지월드에서 16일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이 47살 어린이가, 그 여자 어린이가 루지를 타고 내려다 친척과 함께 타다가 앞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2살 미만은 혼자서 못 타니까 친척하고 같이 타게 성인하고 같이 타게 돼 있는데, 그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이 옆에 가드레일하고 충돌해서 넘어졌는데, 이 어린이는 뇌출혈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6시 10분께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친척과 함께 이 놀이기구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11월 19일 날 작년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곡선 가파른 경사가 섞인 1.6km, 1.4km 두 개 트랙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성업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사이에 뭐 다 한 일주일 동안 작년에 시범 운영도 했고, 그런데 뭔가 안전 문제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서 소방서 쪽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지월드 당연히 오늘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요. 위험 요인들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혹시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경찰에서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 당연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와서 타는 시설인데, 이런 사고 나면 누가 또 앞으로 오겠습니까? 당장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그 안전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듭니다만,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단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도 철저하게 추궁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재발이 방지가 됩니다.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광주 쪽에서 아파트 100채 무너진다든가 이런 사고들 우리가 보면 결국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동절기에 뭐 이런 일들이 막 따지고 보면 인재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한 사람의 우주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에서 제발 이런 사고,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우리 경주에서는 추가로 더 이상은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바란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렇게 좀 뜻을 모아 주십시오. 어른들에 의해서 이런 아이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이런 일들은 정말로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이요. 연말연시 우리 이웃돕기 실천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위에서부터 내남농장의 이규달 대표
500만 원 성금을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 14일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도 500만 원, 2020년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짝수해마다 이렇게 500만 원씩 기탁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사랑 실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북면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리고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 5가구의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를 13일 날 했다고 합니다. 영하 2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고 하고요. 외동 로터리 클럽에서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하고 난방유 40만 원 상당을 외동읍 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경주 외동 로터리 클럽은 1995년에 11월 달에 창립을 했고 현재 회원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천에 있는 정성종합건설인데요. 맨 아래 사진은 선도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영천 소재의 기업인데 경주시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웃사랑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대단하다는 박수 드립니다. 다음 소식요. 1월달에 뭐 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분 정기분 등록 면허세 38,803건 6억 3,100만원 경시가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 1월 1일자 기준으로 38,803건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 납부 방법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경주에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경주시민 1인당 모든 외국인까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까지 8월 18일 0시 기준으로 우리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주시가 특별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이른바 보편지원금으로 지급을 했고, 경주시는 여기에다 더해서 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까지도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 그렇지 않은 업종은 50만원, 일반 업종은 3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한겨레 신문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도 안 준 데가 많고요. 그리고 108곳 지자체는 한 번도 특별히 지자체 사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고, 우리 경주시처럼 한 차례 지급한 곳이 73곳, 또 무려 2차례나 지급한 곳도 39곳이나 되고, 3차례나 지급한 곳도 8곳이나 되고, 또 4번째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우리 경주는 그래도 경주시에서 10만원씩 1인당 특별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10만원 받은 지자체 해당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못 받으면 사실은 같은 세금 내면서, 물론 지자체마다 이게 이제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솔직히 못 받은 지자체 시민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광역지자체도요, 전국에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10곳은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전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계획도 없는 반면에 대구, 인천, 울산, 전라북도, 제주 이렇게 5곳은 10만원씩 한 차례씩 지급을 했거나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설 앞두고 10만원씩 지급했던 울산시의 경우에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설 앞두고 1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지난해 2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례 지원을 했고, 또 작년 10월 달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도 25만원씩 지원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지급하지 않은 곳은 48%, 108곳이고, 우리 경주처럼 한 차례 이상 지급한 곳은 121곳이었습니다. 우리 52%나 한 차례 이상 지급을 했다는 곳이고, 그리고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국 기초단체 120곳 가운데
68%인 74곳은 한 차례만 지원을 했지만 두 차례 이상 지원한 곳도 39곳이나 되고요. 세 차례 지원한 것도 전남 광양시, 영광군,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홍천군, 전북 진안군 6곳은 전주민 재난지원금을 3번 이상 지원을 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35만원씩 나눠줬던 전남 영암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서 35만원, 그러니까 거의 10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줬는 전남 영암군에서는 이번 달에 20만원씩 추가로 해서 네 번째로 지급을 하고, 부산 중구하고 전라북도 정읍도 1월 달에 또 세 번째로 1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형편이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경주시도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데 예산 아끼고요. 이 지자체도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도시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들 또 지급하는 데 내에서도 차라리 더 어려운데 두텁게 지원해야 되는 거냐 논란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지자체의 노력들은 한마디로 평가해 줄 만하다. 우리 경주시도 그래도 한 차례 지원한 52% 지자체 중에 하나이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다. 우리 경북도 내에서 이렇게 한 차례 이상이라도 전주민 재난지원금을 준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23개 시군주 가운데서도. 그런 데서 보면 이럴 때는 경주 시민인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1월 12일인데요. 1월 12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각 6시 20분인데요. 내일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주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도 사실은 다다익선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계속 여러 차례 줄 수는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월 17일 뉴스브리핑 월요일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